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격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죠. 19,500달러대에 있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 영역에서 사실 이 구간이 지금은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기 밑에 라인을 또 공격을 하고 이게 좀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요건 이제 하방에 이제 저항대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캔들 형태의 모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버텨준 다음에 올려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몇 번,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시황은 여전히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좀 지속적으로 뭔가 떨어뜨릴 듯 말 듯 하다가도 지금 보면은 결국 이렇게 꼬리를 계속 말고 올리고 있는, 아래 꼬리가 지금 보면 계속 말고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 좀 아래 꼬리 나오고 하는데, 이건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아래 꼬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뺀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생각은 하되 저점 갱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그에 맞춰서 일부만 가져가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뭐 2018년 비트코인 자체 사이클로 보면 이게 되게 2018년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뭐 주식이라던가 S&P 그리고 비트코인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도 항상 이런 쌍바닥이 나오면서 저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 저점을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뭐 분할로 좀 들어간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저점이 나왔다 해가지고 확신을 해서 이렇게 탁 다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또 봤을 때도 아직까지 사이클상 여기에서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저점을 깰 수도 있고, 깨게 되면 말씀드렸던 14,000대에서 15,000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되게 주요한 지지 구간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는 좀 그나마 좀 더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자리는 매물대를 좀 더 많이 쌓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거를 당장 이게 바닥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구간이긴 하다. 그러나 그동안 비트코인 사이클을 봤을 때 2018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무빙으로 간 적이 있었으므로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는 거, 뭐 20%, 30%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너무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좀 가격이 확실하게 탄탄하게 된 다음에 매물대를 좀 더 쌓고 난 다음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사겠다면은, 아직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는, 현금 100%를 들고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도 또 하나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일단 주봉이 달러 인덱스에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점을 올리고 계속 고점을 올리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됐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뜨면 뜰수록 고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2주 동안 이렇게 갱신을 해서 뭐 요런 무빙이 또 나온다, 이렇게 또 고점을 낮춰주는 게 나온다, 그러면 더 신뢰도가 생기겠죠.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렇게 또 갔다가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또 다이브가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제 거의 달러 인덱스의 단기 고점이 나온 형태가 아닌가. 몇 주 안에 이번에 고점이 나오든 아니면 다시 고점을 갱신했을 때도 그 고점이 달러 인덱스의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기 고점이라 해봐야 진짜 초단기가 아니고 얘가 여기 이쯤에서 다이버가 만약에 형성이 돼서 떨어지면 뭐 이런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2023년 혹은 2024년 뭐 요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주요한 지금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골드 역시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쌍고점 형태로 나왔고, 이동평균선도 다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대의 지지선, 그러니까 1697 이 부분이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마감이 됐을 때 뚫려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몇 주 동안 강하게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유가가 조금 더 빨라요. 금보다. 유가가 지금 주봉상으로 여기 70불대 이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제 꼬리를 달고 몸통이 다 마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몸통이 여기 위로 하는 이 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번 주에는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대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왜? 이게 리테스트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지지선이 뚫린 거에 대해서 저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리테스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유가도 이제 피크아웃을 한 게 맞는 거죠. 고점을 이제 찍었던 게 이제 맞았던 거죠. 이게 보면은 6월 달에 이미 고점이 나왔었다.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지고 있다가 맞다. 이러면 여기 시장에서도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뭐 FOMC에서 판단을 할 때도 좀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고점 신호 나오고 있고, 유가, 그 다음에 금같이 원자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점 신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찍으면 그 이후에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또 그린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동안에는 이게 주봉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니까 반대로 자산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크립토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 긍정적인 방향을 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승장의 최바닥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작한 상승장의 바닥은 2028년부터 시작했던 하락장의 바닥은 이때 나왔어요. 이때 언제냐면 2019년 혹은 2018년 12월 이때 나왔거든요, 바닥이.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유입이 됐던 시점은 여기에요. 여기 이때 고점을 깨는 지점, 2018년,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깨는 그 시점, 그때부터 알트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본격적인 유입 시절이 이때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부터 얼마나 또 걸렸냐고요. 보시면은 이때가 2020년 말이거든요. 12월 뭐 이때거든요. 혹은 2021년 1월이에요. 그러면 이때에서 이때까지 거의 2년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설사 바닥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되는 상승장까지는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혹은 1년 반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정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냐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과정이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거나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과정이 있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토요일에 있던 기사인데, 국제결제은행 BIS의 사무총장이 미래화폐 시스템의 암호화폐 기술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CBDC죠. 중앙통화기관. 보면은 원문에 보면, 여기 보면 CBDC가 나와요. 원문에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CBDC. 중앙은행에 관련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뭐 디파이도 있고요. 이런 개념이 어쨌든 그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은 우리는 CBDC 형태로 갈 거다. BIS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각 국가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때 얘네들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그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BDC를 가는 쪽으로 계속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탈중앙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중앙화를 위해서 나왔지만 결국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공고해지는 그런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되는 세력이 또 거기 대항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크는 그게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은 중앙화를 되는 과정, 제도권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게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망할 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중앙에서는 채택하려고 하는 기술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시장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버블이 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